오래된 역사적 명소에는 나름의 스토리가 남아있기 마련이다. 오래된 고찰에는 신비롭고 믿기 힘든 창건설화가 존재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도 교훈을 주는 혹은 슬프기 그지없는 설화가 남아 전해진다. 이러한 설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구조물이나 유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마음과 의지를 기리기 위함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장소의 역사성과 신성함을 더욱 돋보이기 위함일 수도 있다. 지역의 오래된 문화재나 사찰도 이러할 진대 과거 국가 그 자체였던 왕이 기거하던 궁궐은 어떠할까? 왕을 만백성의 어버이로 생각했던 과거에는 당연히 왕이 거주하던 궁궐 역시 굉장히 신성한 공간으로 취급받았다. 궁궐에서는 경거망동을 해서도 안 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되었다. 신성한 공간으로 기능한 궁궐이었기에 기이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을 법하지만 궁궐은 그 창건과 역사가 실록에 꽤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에 설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어렵다. 대신 궁궐 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정각의 야사와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경희궁의 창건에 대한 야사가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서암이다. 서암은 경희궁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태령전에서 서쪽으로 더 들어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인왕산의 산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언덕을 조금 오르면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바로 서암이다. 서암에는 경희궁의 창건과 연계된 설화가 남아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아직도 혼란스러운 조선을 정비하고 전란으로 불타버린 궁궐을 재건할 책무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궁궐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와중에 광해군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지금의 경희궁 부지였다. 본래 이곳은 인조의 아버지이자 선조의 5번째 아들인 정원군의 저택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광해군은 정원군의 저택에 있는 커다란 바위 즉 서암을 보고 완기가 흐른다 하여 그 부지를 몰수하여 궁궐을 지으니 그곳이 곧 경희궁이라는 것이다. 왕의 권위를 이용해 저택을 몰수한 것인데 실제로 훗날 정원군의 아들인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어찌 보면 광해군의 선견지명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설화다. 설화에 나와 있듯이 서암은 당시 왕암으로 불리며 왕의 기가 흐르는 장소로 알려졌다. 결국 광해군의 명으로 1617년 정원군의 저택이 있던 공간에 별궁이 지어지고 경덕궁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창건 이후 140여 년간 경덕궁으로 불리다가 영조 36년인 1760년에 정원군의 시호와 이름이 같다고 하여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경희궁이 된 이후 창덕궁 창경궁과 더불어 이궁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영조는 경희궁을 굉장히 사랑해서 치세의 절반을 경희궁에서 보냈을 정도. 정조의 즉위식 또한 경희궁에서 거행되었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면서 활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고종 시기에 이르면 경복궁 중건을 위해 대부분의 정각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한때 100여 동이 정각을 자랑하던 경희궁은 결국 이때 5채의 정각만을 남기고 철거되었고 남은 정각 역시 일제강점기에 이건되면서 그 모습을 완전히 잃고 만다. 서암은 경희궁 창건의 원인을 제공한 문화재다. 완기가 흐른다는 광해군의 말이 인조의 반정으로 실현되었기에 창건 이후에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숙종은 직접 사방석에 서암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했다고. 숙종이 새겼던 사방석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